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역사전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방견했던 콜럼부스가 학살자다. 콜럼부스 동산을 다 때려 부수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남군하고 이런 북군이 싸웠던 그런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도 남군 리 장군인가 여러분들 그냥 동상을 철거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보시면은 참 그래서 이런 반듯함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가끔 제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반듯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 자랑이 아니고 특별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유복한 집안에서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반듯한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반듯하게. 역사전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역사전쟁을 보는 것도. 아니 역사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내 기억이 정확하면 리 장군 다음에 한 번 다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김성수 여러분들 총장을 김성수 선생의 여러분들 동상을 철거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남북이 나눠져 있었던 상황에서는 노예제를 옹호하면서 여러분들 전선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 일제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인 거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를 보는 데는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콜럼부스 여러분들 이렇게 학살자다. 콜럼부스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제노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노바 사람인데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란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포르투갈 스페인을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했든지 그렇죠. 제노바 사람이 건너가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페인이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콜럼부스 데이를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간단한 거지만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관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기독교를 이 땅에 여러분들 다시 이 나라에 되돌리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신앙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콜럼부스라는 것은 대단한 인물이었고 그 사람이 학살자라고 이렇게 칭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관 이거는 하버드에 있는 진보 색채의 교수들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저는 콜럼부스 데이를 잿더미에서 되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크리스토프 콜럼부스와 그의 명성 그리고 그를 매우 사랑하는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동상을 허물고 깨어있다. 아니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프가 큰 우쿠라는 겁니까? 크리스토프가 큰 복귀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기쁠 것입니다. 저는 콜럼부스 데이를 이전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규칙과 날짜와 장소에 따라서 다시 복원시키겠습니다. 콜럼부스 데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여러분들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여러분들 부활시키겠다는 것. 이게 전형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거든요. 역사관. 트럼프는 콜럼부스 데이를 제로에서 되살리겠습니다. 애쉬라고 표현하네요. 그런 콜럼부스 데이가 과거와 동일한 규칙과 날짜 장소에 다시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크리스토프 콜럼부스와 그를 사랑하는 이탈리아 미국인들의 명성을 파괴했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당이 콜럼부스의 동상을 철거하고 오크 문화나 그보다 더 나쁜 것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 세상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지 남자다운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여자다운 남자가 있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그런 생각이 있냐 성전환하면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 성전환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양반들한테 뭐라고 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든 간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역사관이 반듯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관이
반듯한 역사관, 그거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부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미국의 공휴일 10월 둘째 월요일로 특히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중요한 문화적 상징입니다. 이탈리아의 제노바 출신이니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콜럼부스가 원주민 확대, 식민주의, 노예제와 연관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거나 동상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진보적 운동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변화를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적 움직임에 좌파적 움직임에 분명히 반대되는 보수적 움직임을 가지는 겁니다. 아니 이런 세금을 가지고 인민군가를 만든 정률성을 찬양하는 공원을 이름 짓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희한한 짓들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다 다시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한마디로. 뭐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설득하는 것은 힘드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태어난 경남 통영에서 윤희상 씨를 그렇게 추앙하는 걸 보고 음악가로는 훌륭했지만 체제 경쟁이 한참 가열할 때 북한에 부역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환멸을 느끼는 거죠. 옳고 그름이 흔들리는 사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와 부정의가 이런 혼탁한 사회는 오래 지탱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과 거짓이 혼재되는 그런 사회는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한국 사회 이런 비극이자 한국 사회의 눈물은 너무나 거짓됨이 성행한다는 거죠. 그 대가나 그 비용을 엄청나게 앞으로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픈 일인 거죠. 반듯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오죽 여러분들 추앙할 게 없어 윤희상 여러분들 동상을 짓고 윤희상을 추앙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고향을 내가 가보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든 받지 않은 간에 심성 내부에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옳은 게 뭔지 옳지 않은 게 뭔지를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너무 많이 사라져서 짐승 같은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콜럼버스 데이도 저는 같은 시각에서 보는 거죠. 트럼프는 민주당과 진보적 문화를 공격하고 그들이 전통적 가치와 역사를 파괴했다고 비판합니다. 사회적 정의와 진보적 가치를 강조하는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보수적 용어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최강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구상은 여러분 뭔고 하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으로 상당량 이런 관세 수입을 확보해 가지고 재정 적자를 여러분들 낮추고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소득세를 깎아줘야겠다. 그런 구상을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통행세를 좀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관세가 인하되면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완전히 철폐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저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새로운 공장이 건설되거나 계획하는 등 많은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외부 수입 서비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업가 출신이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의 전환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완전히 수익 개념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큰 시장을 가졌으니까 시장 접근에 대해서 비용을 매겨 가지고 수입을 염출한 다음에 그 수입을 재정 적자를 여러분들 낮추고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 일부 기여하고 그러면은 미국의 보통 시민들의 소득세를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외부 수익 사업을 하나 일으킨 겁니다. 관세로 얻은 수익을 통해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맹기제하겠다는 주장은 중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발상을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엑스터널 레버뉴 서비스는 미국의 이름들 세금을 매기는 그런 세무서를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 IR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시민들은 IRS에서 무슨 편지가 날라오면 후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IRS인데 이 I 대신에 인터널 대신에 엑스터널이라 해가지고 관세 수입을 거두는 엑스터널 레버뉴 서비스라는 개념, 외부 수익을 통해 가지고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는 세금을 거두드리고 엑스터널 레버뉴 서비스는 관세를 거두드리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뭐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구상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남부의 불법 이민자 수를 현저하게 줄였지 않습니까? 남부 국경에서 99.9% 외부인이 여러분들 유입되는 수가 줄어든 겁니다. 최고의 숫자가 기록된 겁니다. 딱 3사람이 잡혔습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수천 명이 하루에 들어왔는데 헌드레드 사우전트가 여러분들 몇 명으로 수만 수십만 명을 뜻하는지 모르겠나 찾아봐야겠네. 이제 어떻든 간에 가장 큰 효과는 남북국경에 유입되는 숫자가 줄어든 부분. 취임 100일 동안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여러분들 국경 문제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실질적인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어나운스 이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언 효과.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탐 호프만인가 그렇죠. 담당자가 수십만 명. 예, 수십만 명. 헌드레드 사우전트가 수십만 명이네요. 수십만 명. 영어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가끔 가물가물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